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0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10번째 PPT 9쪽까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10페이지, 10쪽, 10쪽의 마돈나의 그 발전 단계 가운데 1단계인 보이토이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돈나 현상 1 보이토이 시대 1983년 첫 앨범인 마돈나의 럭키스타와 할리데이가 크게 히트를 하고 이때 MTV에 방영된 뮤비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MTV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 텐데 이 무렵에 생겨난 신생 채널로 마돈나 또 마이클 잭슨 등의 뮤비를 방영하면서 본인들의 그 사세도 크게 키웠지만 어떤 뭐랄까요? 음악 산업의 새로운 한 모델을 만든 그런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TV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놨는데 1981년 워너 커뮤니케이션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조인트 벤처 회사인 워너 아멕스라고 하는 뮤직 텔레비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이었어요. 전문 채널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확대를 했고 지금은 미아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소유로 미국 뉴욕에 본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TV를 통해 처음으로 VJ라고 하는 그런 신조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80년대 마이클 잭슨 마돈나의 뮤직비디오가 크게 히트를 쳤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돈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앨범에 그 럭키스타라고 하는 뮤비가 있어요. 이제 럭키스타라는 뮤비 속에 이제 마돈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 뮤비의 상징성과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어떤 그런 문화적 아이콘으로서도 성장을 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뮤비는 서사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서사적 패러다임은 내레이션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사에 따라서 뭐 사랑하는 연인들 뭐 그러면은 뭐 두 연인이 나와서 뭐 찍거나 뭐 그런 뭐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나 이런 것인데 전형적인 서사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일종의 영화 컨텐츠를 따라하는 것이죠. 반면에 럭키스타에서는 마돈나의 육체적인 이미지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것이죠. 그래서 마돈나는 동무 혹은 두 명의 백댄서와 관능미를 드러내는 춤을 추게 됩니다. 관능미를 드러내는 춤을 추게 되는데 마돈나가 이후 이제 대형 팝스타로 성장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 댄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이 BTS를 뭐 폄하하고 싶어 할 때 쟤들은 노래를 잘 못 불러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이제 그 어떤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변화한 상황에서는 댄스라고 하는 것, 춤이라고 하는 것의 시각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노래까지 잘한다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마돈나는 보는 춤에서 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 날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요새 커버 댄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거의 첫 번째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 콘텐츠의 소비를 이야기했을 때 능동적 소비자 프로슈머라는 게 생각이 나죠. 사실 커버 댄스 어떤 스타의 춤을 따라하는 것 그것도 능동적 소비자예요. 나도 새로 커버 댄스의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공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미 마돈나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돈나는 데뷔 전후 이제 뉴욕 클럽의 댄서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었어요. 뒤에 이제 나중에 마돈나의 데뷔 전에 대한 걸 맨 뒷페이지에 써놨으니까 같이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미시간 대학에 이제 그 무용과를 들어갔거든요. 무용과를 들어갔던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몸을 통해서 음악이 전하려고 하는 자신의 몸을 통해 춤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뮤비에서의 패션이 럭키스타에서의 그 패션은 굉장히 뭔가 이제 파격적이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시 트래시라고 해서 전통적인 그레이스 켈리 같이 아니면은 머릴린 먼로 같이 아주 섹시하거나 아니면 아주 요조숙녀의 레이디의 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마돈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럭키스타 속에서의 마돈나는 노출증과 같은 공격적 섹슈얼리티 패션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뭐 아주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건데 벨트가 반정조대. 그러니까 이제 왜 여성에게 뭐 이제 지금 이 앨범은 아니지만 두 번째 Like a Virgin이라고 하는 앨범도 사실은 가사는 되게 그냥 표면적 가사만 들으면 엄청나게 그 뭐랄까 여성의 처녀성과 관련된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내 처녀성에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다른 의미조차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정조도 벨트라는 남성 나비 넥타이 지금은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또 굉장히 어떤 그런 숭고한 대상이어야 하는 십자가와 같은 종교 상징물들을 비인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전통적 표준과 코드를 다 비하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반항적 아이콘이라고 했죠. 반항적 아이콘. 네. 그래서 초기 첫 번째 앨범인 초기의 그 마돈나라고 하는 앨범에서 그 럭키스타 뮤비는 이러한 속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어리고 반항적인 그러나 남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여성. 그렇게 머릴린 먼로처럼 아름답지만 나는 머릴린 먼로처럼 남성의 성적 대상에 머무르는 여성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다음 페이지요. 네, 보더라인의 마돈나.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뮤비에서의 마돈나. 이제 보더라인이라는 이 그 제목에서 마돈나의 모든 그런 어떤 속성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꿰뚫는 정체성이 보여요. 그녀의 어떤 그런 음악적 활동에. 그러니까 경계선이잖아요. 마돈나는 항상 경계를 넘어서고자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성에 국한되고 싶지도 않고 또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왜 그어야 되느냐. 또 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경계를 왜 두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고 거기에서 상업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래서 이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이 그 뮤비 그 음악 이 제목이 마돈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마돈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는 두 개의 시퀀스를 대비적으로 보면서 상징적인 서사 구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컬러 시퀀스가 있고 흑백 시퀀스, 그러니까 컬러 영상과 흑백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컬러 영상에서는 마돈나가 히스패닉의 그 멕시코계의 청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인종 간의 성적 관계의 금기를 깨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직까지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백인과 흑인이 뭐 결혼을 한다는 거, 또 뭐 동양인은 물론이고 뭐 멕시코의 히스패닉과, 이것도 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그런 관계의 그러니까 경계를 넘는 것이죠. 그런데 흑백 장면으로 돌아가면 마돈나가 백인 남자의 구애를 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히스패닉 청년은 이제 껄렁껄렁한 동네에 그런 노는 애들이고, 백인 사진 작가는 전문적이고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지적인 백인 남성이죠. 근데 마돈나는 여기서 둘 다 거부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적 주체성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비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드물고, 여성이 두 남성을 동시에 뭐 사귄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90년대로 가면 이런 어떤 그 섹슈얼리티를 너무나 과감하게 이제 시도함으로써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초기에는 이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요. 그래서 멕시코 남성 청년과 뭐 이제 그런 장면에서는 지저분하게 흐트러진 금발머리였다가 이쪽 흑백 영상에서는 백인 사진작가의 구애를 받는 장면에서는 아름답게 치장을 한 글래머의 금발머리, 머릴린 먼로 같은 이런 장치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장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모든 가수들이 한류 가수들도 이 기존의 앨범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뛰어넘는 모습도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보면 또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앨범을 내게나, 그래서 아이돌들이 뭐 몇 년 지나면 해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새로 차라리 몇 팀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몇 개의 상품을 론칭을 하고 그 중에 되는 걸 다시 키우는 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윤이 남는 장사인 거죠. 반면에 이제 오래가는 스테디셀러로서의 상품을 만들려면 나이를 먹어가고 외모가 바뀌고 이럴 때 정체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이들 가수들이 혹은 배우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구미를 쉽지 않은 것이죠. 잔인한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면 잔인하지만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생산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마돈나는 이것을 현명하게 계속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대단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패턴들을 다 응용하고 있죠. 또 마돈나는 여기서 남성이 전혀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의,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그 인종적인 멜팅 폿이라고 하잖아요. 인종의 융합로라고, 용광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다문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돈나의 초기, 첫 번째 앨범에서의 초기의 그 단계의 속성은 뭐냐면 다문화주의와 문화 일탈적 행동이에요. 일단 전통적인 여성상을 깨버리죠. 깨버리면서 전통적 여성상을 깨니까 성적으로 주체성이 있는 자유분방함을 내세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꼭 백인 남자만 만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다문화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 이 마돈나의 파격성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마돈나는 반항의 아이콘, 또 뭐 주체적 섹슈얼리티 뭐 이런 것들로 이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단락에 사회인과학적으로 다양한 뿌리를 가진 젊은이들, 특히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돈나의 보이토이 전략. 앞서 지난 차시에서도 보이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마돈나가 이제 물론 다음에 이제 라이커 버진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 콘서트 투어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마돈나 이펙트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투어에서 보이토이라는 상표를 실제로 내놓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말하자면 굿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1985년 5월 13일 피플즈에 따르면 당시 마돈나의 티셔츠와 기념품 굿즈들은 록 연주가들 사상 최고였다고 합니다. 뭐 스프링스튼, 롤링스톤스, 듀란 등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보이밴드들이나 락밴드들보다 더 판매가 되었고, 사실 이제 항상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 남성 스타들이 이제 혹시 특히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는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은데 미국 사회도 그렇지 차이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 공연에서는 $20 티셔츠가 6초마다 팔렸다고 하는 아주 그런 기록적인 일까지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Like a Virgin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앨범에서 이제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노래잖아요. 가사도 대단하고 뮤비도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었고, 처음 말을 했다시피 선생님 세대는 선생님이 84학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대는 여전히 그 할리우드 영화와 팝 뮤직이 좀 더 세련된 음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세대였기 때문에 가요를 잘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뭐 그
그 80년대의 마릴린 monroe라는 애칭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마돈나를 각광받게 했고, 섹시한 용모, 가능적인 춤솜씨를 보인 두 번째 앨범의 동명 타이틀곡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되었고, 뭐 빌보드는 마돈나가 빌보드에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모든 뭐 몇 개 이상을 휩쓸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래미에서도 받긴 했어요. 90년대에 가서 그래미상을 받게는 됩니다. 우리가 BTS 상 좀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미든 빌보드든 상 타기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돈나의 이거 말고도 다른 앨범 표지가 있긴 한데 여기에 지금 이 패션을 한번 보세요. 예, 약간 김한선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마치 신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이제 섹시한 춤을 추며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보면 막 하얀색 순백의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춤을 춰요.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뭐냐면 처녀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처녀성을 조롱하는 것인데 가사를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못 받죠. 근데 이게 이런 다층적 구조가 다양한 팬층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표면적으로 굉장히 성적인 노래로 그냥 파티 뮤직으로 즐기는 사람 즐기는 것이고 이것을 정말 다층 구조 뭐 모더니즘의 해석에 근거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문화 비평가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돈나는 분명히 굉장히 이런 어떤 그런 성적 코드를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90년대 이후 좀 많이 바뀌기는 합니다. 뭐 에이즈 방지 운동이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또 안전한 섹스 메시지를 음악에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는 이거 섹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니까요. 의도된 정체성의 변화일 수도 있고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본연의 어떤 퍼스널리티의 변화에 의해서도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지만 80년대의 마돈나의 모습은 정말 파격 그 자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트리얼 걸이라고 하는 노래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것도 가사 일단 처음에 선생님도 뭐야 뭐 이렇게 제목 이게 뭐지? 머큐리얼을 이런 뜻으로 사용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80년대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여성이 사랑을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만 어떤 결혼이나 이성을 생각하면 너무나 천박하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뮤비에서 마돈나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찬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막 보여줘요. 마릴린 monroe를 모방하면서 부르주의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전개를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보다는 훨씬 더 미학적으로 승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능동적 독해자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뭐 BTS를 포함한 여러 아이돌들이 나오면 막 그 뮤비를 해석하는 근데 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BTS의 뮤비는 뭐더라 갑자기 피땀 눈물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헤르만 헤스의 데미안을 중학교 때 보는 게 필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려운데 그래서 헤세의 그런 어떤 상징 코드들을 차용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고 그 뮤비가 선생님이 보기엔 내 기준에서는 가장 뭐랄까 고급스러운 내 기준이에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취향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능동적인 독해자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마돈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는 머티리얼은 거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Like a Virgin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슈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 코드가 한류 콘텐츠들에 대한 외국의 우리나라의 많은 팬들이 하고 있는 팬덤 문화들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돈나의 작품과 이미지에는 높은 수준의 모호성과 아이러니와 유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뮤비에 대한 문화 비평가들의 그 평점이 좋습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토이 아까 얘기했죠. 보이토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는 이중성과 모호성. 마돈나가 남성들의 장난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남성들이 마돈나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뷔 초기 마돈나가 보여주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여인이라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드문 문화적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986년 뮤비 영화 콘서트 등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86년에 이제 영화로도 진출하고 다양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실험적인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경향성을 보이게 돼요.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Who's That Girl이라고 하는 이제 그 콘서트 투어를 하는 그런 슬로건. 네, 그냥 이제 말하자면 그 이제 특히 86년, 7년 고 이제 Like a Prayer 그 시대라고 해요.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최정상의 슈퍼스타가 된 다음에 이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기가 이제 마돈나 현상 2, Who's That Girl 시대라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두 번째 앨범으로 최정상의 슈퍼스타인 마돈나가 되었어요. 이제 슈퍼스타죠. 슈퍼스타인데 이제 마돈나는 슈퍼스타에 안주하고 싶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비의 대상으로 소모품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던, 왜냐하면 마돈나는 음악도 그렇지만 혹시 아직 안 본 사람이 한번 뮤비를 보세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985년에 1600만 장의 싱글 레코드와 앨범을 판매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83년 데뷔해서 이제 2년 만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두 번째 앨범이 이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로서 Like a Virgin이나 Crazy for You 등이 팝 부문의 1위를 이제 석권을 하게 됩니다. 석권을 하게 되고 26살이 되었을 때 17개월 만에 7개의 곡이 2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대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BTS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시혁이라는 혹은 그 다음에 뭐 뛰어난 안무가들의 만들어진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니라고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들 몇 개를 찾아보니까 데뷔 초부터 저희는 작사, 작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단순한 공장형 아이돌은 분명히 아닌 것 같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도 보니까 앨범이 스테디셀러로 들어가 있고 특히 뭐 영국, 뭐 독일 5대 그 음악 시장에서 앨범 1위를 석권한 것은 사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것이고 여기에 앨범 판매수,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첫 번째 앨범인 마돈나가 300만 장, 이건 주로 미국이거든요. Like a Virgin이 이제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인데요. 미국에서만 450만 명 판매되고 세계적으로 250만. BTS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BTS도 최근에 한국에서만 400만 장 이상을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들의 음악, 뭐 노래를 잘 부르네 못 부르네, 춤을 잘 추네 못 추네, 음악적 역량이 어떠네 저떠네를 떠나서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만큼 선호해서 빌보드에 차트인을 하고 또 그래미에 노미네이트는 되지 못했더라도 그 이야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이렇게 메이저인 영미 시장을 장악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돈나뿐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클 잭슨까지 살펴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또 그렇게 BTS를 제외하고도 다른 어떤 아이돌 그룹들도 엄청난 인기를 또 누리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뭐야,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이것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마돈나 이전에 전설적인 여가수였던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는 이 기록을 세우는데 1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는 정말 노래도 잘 부르고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뭐 에버그린 같은 거는 너무 좋은, 이제 좀 고전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타임의 표지를 장식했어요.
방탄도 타임의 표지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식대로 하나씩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사실 BTS에 열광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들이 다루는 방식이 기존의 대형 팝스타들을 다루는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피플지, 뉴스위크지, 롤링스톤지 표지를 채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 다음 이제 2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1987년부터 1989년입니다. 이 시기에 마돈나는 좀 더 전통적인 패션과 태도를 취하면서 갑자기 전통적인 성별 역할에 더 충실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낭만적인 사랑, 헌신과 책임, 그리고 참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게 이제 그 The Blue라고 여기서는 하지 않았는데 The Blue라고 하는 더 블루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거는 안 봤거든요. True Blue라고 하는 그런 갑자기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분위기로 옮겨가요. 네, True Blue라고 하는 이게 뭐 조금 독특한 그래서 요 시기에 가면서 갑자기 마돈나는 패션과 섹슈얼리티를 상대적으로 조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측면이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때가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결혼이 좀 쇼팽가의 그 파경과 관련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좀 사랑에 대한 진실한 사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 뭐 대중스타가 아무리 자신을 상품으로서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내면을 다 거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요즘의 팬들은 자신의 담겨있는 내면들을 좀 더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봐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초기에 외모와는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뮤비들에서 보이게 됩니다. 1987년 네, Who's That Girl이라는 그 콘서트 투어를 통해 외적인 이미지의 변신을 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통하고 성적인 몸매를 벗고 격렬한 운동과 다이어트로 단련된 신체를 들여내며 다른 이미지를 도모하게 돼요. 나중에 가면 이런 이미지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넘나드는 그러니까 근육질, 이제 거의 이렇게 콜셋 같은 것을 입고 나오는데도 막 팔 같은 것들은 근육질의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런 90년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뒤에 가보면 그녀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좀 넘나드는 그 경계를 넘는 그런 것을 좀 시도하려는 그런 것들이 몸으로써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어서 유난히 이렇게 어떤 그런 신체의 이미지를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2단계에 좀 모습을 변화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됐다는 거는 상이한 계층의 어떤 그 유입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는 초기에는 10대들과 또 소수자들, 또 히스패닉계 흑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흡수한 다음에 지금 2단계에 와서는 갑자기 좀 뭐 트루블루 같은 뮤비에서 좀 보수적이고 좀 단정한 모습, 전형적인 여성상의 이미지까지는 안 갑니다. 마돈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층을 이런 거죠. 뭐 걔 유명하다며 딱 반대 헉 하는 것보다는 뭐 그래 저런 파격은 괜히 좀 이해할 수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어, 이러면서 보수층을 끌어들이면서 마돈나는 자신의 그 어떤 팬층을 더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런 속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루블루 앨범이 거의 1000만 장, 1100만 장 가까이 팔렸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더
앨범을 더 많이 팔았다는 건 뭐예요? 수용 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돈나의 뭐 파경의 이런 쇼팽과의 관계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면,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니까 보수적 개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헤어지게 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또 다른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디 봅시다. 다음 페이지. Like a Prayer는 좀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마돈나의 2단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2단계에서 마돈나는 또 다른 이미지 원신을 통해서 또 패션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뮤비 속의 그 음악 세계 속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게 되고 더 넓은 팬덤을 수용하게 됩니다. 네, 3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